안녕하세요. LA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촬영할 자는요, 2026년도 6월 11일 일부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뤄볼 주제들은요, 테슬라 4.5% 급등한 이유 한번 들여다보고요. 그리고 스페이스X가 무려 190달러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박이죠. 자, 그 다음에 중국 자동차가 80%가 전기차로 전환된다라는 소식 살펴보고요.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도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 이 전체적인 미국 주식시장 흐름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맵을 다 같이 보시게 되면요. 자, 오늘 미국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요. 오늘 테슬라가 주도했다. 이렇게 정리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오늘 좀 요상스럽게 올라갔어요. 초반에는 그냥 지지부진하더니 뒤 갑자기 상승을 해 가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 배경들 한번 들여다볼 텐데요. 일단 엔비디아 보겠습니다. 2.2% 오늘 올랐어요. 엔비디아도요, 220, 230까지 갔던 것이 지금 200달러 초반까지 밀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이제 최근에 주식시장이 전반적인 그 기술주들의 하락, 그 어떤 영향력에 다 같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엔비디아가 다시 좀 회복하긴 했는데, 브로컴이랄지 오늘 마이크론이 11% 이상 뛰어 올랐어요. AMD도 7.9, 거의 8% 올랐고, 인텔도 거의 10% 가까이 올랐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그 전반적으로 반도체 주식들이 또 상승하는 모습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오락가락하고 있죠. 3일 전에 큰 하락, 또 어저께 상승, 오늘은 또 그러니까 그 다음날 또 하락, 오늘 또 상승,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해서 불안감과 또 기대감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마소 보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마소가 지금 너무 쪼그라들었어요. 마소는요, 뭐 지금 거의 아마존 수준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1.77도 빠졌습니다. 지금 뭐 네모 사각형을 보세요. 아마존하고 거의 유사해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굴력입니다. 자, 오라클이 거의 오늘 8.5% 이후에도 빠지고 있는데 거의 10% 가까이 빠지고 있거든요. 그 이따가 매크로 소식 한번, 기업 소식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애플 1.39 괜찮아요. 애플은 남들 다 빠질 때 안 빠지는 그런 이 굉장히 고전적인 주식이 됐죠. 자, 구글 0.39% 살짝 올랐고요. 메타가 오늘 0.45 빠졌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빠진 애들은 메타하고 마소가 빠진 겁니다. 그리고 아마존 1.48 올랐고 오늘 테슬라가 4.60 올랐습니다. 이따가 테슬라 소식에서 왜 테슬라가 더 많이 튀어 올랐는지 한번 들여다봅니다. 자, 오늘 뭐 나머지 주식들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고요. 오늘 기름값이 떨어졌는데 트럼프가 오늘 밤에 예정돼 있던 것에 그 이란을 또 때리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 취소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 그 오일 가격은 또 하락하면서 지금 에너지 관련된 주식은 빠지고 나머지 다른 작은 주식들이 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미국 경제 상황과 기업들 소식까지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요, 금리 인상하는 나라들이, 지금 막 이 금리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기름값이 지금 폭등하면서, 모든 나라들이 지금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자, 이렇게 기름값이 폭등하고 물가가 오르니까 어제 미국 CPI 보셨죠? 막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요, 지금 유럽 연합이 처음으로 이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올린다라는 이 소위 발표 시행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지금 현재 이란 전쟁 이후에 물가 인플레이션이 급등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이란 전쟁 이후에 메이저 국가들 중에는요 처음으로 금리를 올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럽 연합이 물가 압박이 그만큼 다급한 거죠. 유럽 연합은요. 사실 이 독일 같은 나라가 그동안 러시아로부터 정말 저렴하게 이 오일을 갖다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끝나버리니까 그 이후에 나름대로 이제 많이 갇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중동으로도 받고 여기로도 받고 있는데 갑자기 또 기름값이 폭등해 버리니까요. 독일 지금 미칠 지경이죠. 독일 같은 경우가 왜 그러냐면요. 원자력 발전소 있죠. 원자력 이 발전소 자체를 사실은 전부 다 그 과거의 어떤 체르노빌 사건 이후로 이 단계적으로 제거하는 그런 수술 밟았는데 이미 많이 제거된 상태고 이제 되돌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은요, 전기 부족 현상 나타나는데 전기마저도 비싼 거예요.
이 전기까지 비싼데 지금 오일 가격이 튀니까 더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면 천연가스 태워서 어찌됐건 이 전기를 공급해야 되니까요. 그만큼 지금 열악합니다. 모든 지금 이 유럽 국가들이 다 오일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물가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유럽연합이 올렸다? 그러면 미국도 이거 안 올리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가 지금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다시 올리는 사이클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가가 잘 안 내려오니까요. 아직까지 경제가 더 금리가 내렸으면 했는데 오히려 금리를 올려버리면요. 이거는 주가에도 치명타를 주고 모든 뭐 부동산이며 경제 관련된 쪽에서 다 치명타를 입게 되는 거죠.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거죠. 물론 옛날처럼 금리를 계속 무진장 올리는 게 아니라 이거는 아무래도 좀 더 단기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나마 좀 형편이 나은 편입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도요. 굉장히 재미난 소식입니다. 자, 여러분, 중국. 자, 이제 전기차, BYD 아닙니까? 자, BYD의 수지 대표가요. 중국의 지금 앞으로 전기차 판매가 무려 80%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와, 이거는요. 사실 굉장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BYD의 전기차 지금 주도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도하는 기업이잖아요. 중국에서도. 근데 지금 이게 80%의 자동차 판매가 곧 전기차인데 will soon be electric이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80%가 전기차로 바뀐단 말은요. 이게 지금 무엇을 뜻하냐면요. 사실 그동안 내연차들이 엄청나게 중국에서 팔아먹었잖아요. 뭐 특히 이제 뭐 BMW, 벤츠, 그 메이저 아우디 있죠. 독일 3사들은요. 중국 사람들이 또 엄청 좋아하거든요. 우리나라도 사실 뭐 벤츠나 BMW 다 좋아했잖아요. 요즘 테슬라로 바뀌긴 했지만 이 외국 외제차 순위가요. 근데 이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막 그런 브랜드 선호하고 그랬는데 자, 근데 이게 전기차로 바뀐다 그러면요. 그 독일 3사며 내연차들이 내세우는 그 전기차가 중국에 비해서 형편없거든요. 중국이 더 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쟁에서 중국이 결국 이기게 된다는 얘기죠. 이 내연차들에서. 그러니까 이거는요, 사실은 내연차에 정말 많은 내연차 회사들이 어마어마한 손실, 중국에서의 이제 돈을 못 벌게 된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쪼그라든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중국이 이렇게 간다? 아마 다른 나라들도요, 속도의 차이일 뿐이지 계속해서 그렇게 바뀌게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내연차들이 지금 안도하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 트럼프가 전기차 보조금을 없애버렸잖아요. 내연차들이 그것에 안도해가지고 뭐 갑자기 전기차 개발을 안 해버리고 뭐 이러고 있는데 저러다가 진짜 나중에 충격이 오겠죠. 만약에 대통령이 바뀐다고 생각해보세요. 대통령이 만약에 또 민주당에서 돼버린다? 만약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복귀되겠죠. 전기차 보조금 준다 이러면서 다시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래 되면요. 완전히 이거는 이제 전기차에 늦게 뛰어든 이 회사들이 GM이나 포드가 아주 충격을 받게 되겠죠. 자, 아무튼 지금 이 중국에서 이렇게 바뀐다? 와, 이거는 굉장한 사인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 중국은 또 왜 이렇게 그러면 내연차보다 전기차가 인기가 좋을까? 여기도 비슷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지금 gas powered car, 파란색으로 갈라보세요. 중국 사람들이 내연차에 대한 수요, gas powered car 있죠. 이 수요가 기름값이 폭등하니까 준다라는 거예요. 중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중국도 지금 기름값이 전체적으로 전 세계 오르니까 야, 우리 기름값 전기차로 바꾸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전 세계가 다 방향이 급격하게 틀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요, 기름값이 다시 내려갈 거거든요, 나중에. 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요, 이 한번 거대한 바람, 거대한 변화는요, 이게 다시 거꾸로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기름 안 넣고 전기차로 바꾸게 되면요, 그게 전기차 갖고 있는 편리함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익숙해지면 사실은 사람 다 바꾸게 되는 거고,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타보면 이건 사실 장난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안 타봐서 그렇지 테슬라를 타보면 다 테슬라만 타려고 하죠. 한번
빠지게 되면 안 돌아가거든요. 내연차는요. 여기에 사실 자율주행이 관건인데 자율주행까지 돼버리는 게 전기차인데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내연차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까? 그만큼 상황이 안 좋다고 보면 되는데 물론 지금 아래쪽에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중국의 자동차 시장에서 지금 전기차의 탄력성, 회복성이 과연 그렇게 될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자 어찌됐건 큰 흐름은요 더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오라클 소식입니다. 자, 오라클의 주가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왼쪽에 보시면은 주가가 뚝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240불까지도 갔던 주가가 지금요,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갑자기 180아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뭐 거의 진짜 폭망이죠. 그때 6월달 초반만 하더라도 뭐 굉장히 그 흐름이 나쁘지 않고 아주 흐름이 좋았는데 지금 완전히 180불대로 떨어진다? 이거 지금 178이잖아요. 진짜 많이 빠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라클이 왜 빠졌느냐? 이번에 실적 발표에서 자 다른 것보다도 그 클라우드 판매 있죠. 여기서 미스가 나버렸어요. 그 클라우드 판매의 전망도 아니고 실제로 클라우드 판매에서 저조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클라우드의 판매야. 그러니까 이거는요, 지금 뭐 데이터 센터 짓는다, 뭐 지금, 막대기 쏟아붓는다 그러지만요, 이 부분에서 한계가 오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이 클라우드나 이런 쪽이, 사실 돈 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게 많다고요. 이거는 뭐 하려면 에너지가 따라가야 되고 뭐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 뭐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를 핵발전소 계속 지을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시도. 근데 에너지 공급은 부족하고 그러니까 주문은 많이 받아도 실제로 판매로 이게 결정이 나기까지 너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스페이스X를 주목하고 있는 거고 우주에다가 에너지 걱정 없는 우주에다가 이 소위 그 데이터 센터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통하는 겁니다. 지구에는 한계가 있어요. 뭐 모든 회사들이 다 지구에서 경쟁하는데 스페이스X는 우주에서 나홀로 독야청청 하겠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오라클의 내용을 보면서요. 이거 이러다가 다른 여기 AI 투자들 다 일단 충격받는 거 아니야? 요렇게 지금 것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AI 소프트웨어 회사가 지난번에 떨어졌지만 이번에는 AI 관련된 이 반도체 주식들이 막 무너졌던 이유가요. 다 요런 맥락이 있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이것도 이제 중국 관련된 소식인데, 자, 중국이요. 지금 AI 경쟁에서 미국을 따라잡는 수준을 넘어서요. 미국을 극복하고 이기겠다는 마음을 완전히 이제 노골적으로 비치고 있거든요.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요. China, perhaps nationwide AI build-out worth 295 billion이라고 합니다. 와, 정말 3천억 달러. 3천억 달러 가까운 수준이죠. 이 정도 수준으로 지금 AI를 전국 단위로, 국가 단위로 짓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강한 자금을 쏟아붓겠다는 거죠. 이 계획은요, 결국은 이 베이징의 야심이죠. 그러니까 국내 AI 섹터를 완전히 가속화시키겠다. 그래서 오른쪽에 초록색 하려됐지만 surpass US in potentially game-changing technology입니다. 자, 결국은 이 AI 기술을 통해서 미국을 뛰어넘겠다라는 겁니다. 원래 중국이 그 2040년인가 2050년 되면은 모든 영역에서 다 뛰어넘겠다라는 야심이 있잖아요. 미국을 뛰어넘겠다라는 거요. 자, 그래서 지금 중국이 AI 특히 이제 이런 변화하고 있는 AI에서 따라잡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 이런 거거든요. 어떤 국가나 아니면 기업이요. 변화가 일어날 때 그러니까 시가총액 1위 기업이 2위로 떨어지고 3위로 떨어지고 지금 애플이 엔비디아에도 밀리고 있고 특히 마이크로소프트가 보통 시가총액 1, 2위를 다퉜잖아요. 근데 마소가 지금 밑에 4등 뭐 이렇게 뒤로 떨어져 있거든요. 한참 떨어져 있는데 자 이렇게 잘 나가던 기업이 뒤로 떨어지고 어떤 순위가 바뀌는 경우는요. 어떤 시대적인 전환 시대적인 역사적 변화가 올 때에 큰 변곡점이 올 때에 보통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AI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에 진입하고 있죠. 이건요, 정말 옛날 그 닷컴 버블 때, 닷컴 시대 때, 그 컴퓨터 시대가 등장했을 때의 시대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완전 새로운 세상.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또 어떤 기업이 AI의 어떤 아주 깃발을 먼저 꼽느냐,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미국도 거기에 뛰어 올인하고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장난 아니죠. 그 지금 우리나라도 AI에 있어서 뭐 거의 3위권에 해당되는 그런 모습까지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각 나라들도 그렇고 개인들도 그렇고 누가 AI에서 깃발을 먼저 꼽느냐가 결국은 향후 10년, 20년의 먹거리, 10년을 미래를 좌우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지금 그 리투아니아에서 FSD가 허락이 됐잖아요. 자, 뭐, 나라는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지만, 자, 워낙 잘 사는 나라고 또 기술적인 디지털 쪽이 워낙 발전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FSD가 리투아니아에서 허가가 떨어지니까요.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막 여기 달려들겠죠.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너도 나도요. 현재 그 FSD 관련된 거 지금 이 영상들을요 막 올리고 있죠. 근데 지금 장난들이 아닙니다. 많은 것들을 실험할 거 아니에요. 신기하니까 처음에는요. 그러니까 지금 뭐 리투아니아에 있는 이 유튜버들이요 막 올리고 있는데, 자 지금도 아래쪽에 아디어스 뭐 야놀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 이런 얘기합니다. 자 빨간색으로 한번 보세요. No lines, no lanes. 진짜 자동차 선도 없어요. 영상을 보니까요. 레인도 없고 막 그런 데가 있잖아요. 그 construction, 그 건설 현장 있죠. 그리고 workers, tourists, no problem for FSD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건설 현장이랄지 어디 가다 보면 완전히 예상치 못하는 길들 있잖아요. 그거 우리가 보통 상상할 때에 야 자율주행이 그런 데 갈 수 있을까? 왜냐하면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자율주행이라는 게 뭔가 좀 기계적이어 가지고 보통 우리가 이제 그 뭐 수학으로 따지면 1 더하기 1은 2다. 뭐 3 더하기 3은 3 더하기 3은 6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걸 집어넣어 주면은 계산을 하는데, 만약에 거기에 예를 들면은 뭐 3 더하기 1.5는 얼마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문법이 없는 그런 것들을 맞닥뜨렸을 때는 얘가 막 헤맬 수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보통요. 그게 이제 뭐 웨이모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그런 편인데, 근데 테슬라 자율주행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얘는 인공지능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다 보니까 낯선 환경, 새로운 환경에도요, 대략적으로 파악해서 다 이제 해결해서 나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라인도 없어요. 뭐 선이 없으니까 이 자동차가 어떻게 했느냐? 테슬라는 그 중간쯤을 잡아가지고 적당히 해가 차가 지나갑니다. 레인도 없어요. 차량도. 그러니까 그 레인은 때로는 우리가 중앙선이 없어가지고 공사 때문에 중앙선을 넘어서 지나가야 될 때가 있잖아. 그것도 가능하고요. 공사 현장 아주 가뿐하게 거기에 공사하는 인부들이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객들이 막 다님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거죠. 그건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리투아니아에서요 아주 열광하고 있죠. 와 하면서 옛날에 호주에 막 처음 들어가서 막 그런 테스트 나올 때랑 똑같은 현상인데, 자 리투아니아 이제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키고 막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리투아니아도 인구가 뭐 한 200만이 채 안 되지만 이 사람들이 테슬라 자율주행을 계속해서 다 구입했을 거 아니에요. 구입해서 운전하는데 막 올리게 되면 리투아니아 사람들이 뭐예요? 야, 나도 사야겠다, 너도 사야겠다,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점점 더 입소문이 돌고, 유럽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으로 일단 경제력이 되니까 다들 이렇게 하나씩 사게 될 겁니다. 그게 퍼지게 되면요. 이 자율주행 매출 자체가 속도가 이번에는 왜 중간에 했으니까 이번 2분기 발표에서, 즉 7월 달에 나오는 발표에서는 뭐 지난번보다 높겠죠. 그런 다음에 계속해서 올라가겠죠. 유럽에서 허락되어지고 또 중국도 허락되어지고 이렇게 되면 점점 더 많이 이제 허락이 되어지게 되면은 숫자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매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타게 되면요, 이렇게 데이터가 쌓이니까 자율주행 기술은 더 올라가는 거죠.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이란이, 자, 지금 미국의 공격을 받더니요, 이란이 또 대뜸 미국 기업을 때리겠다라고 위협을 가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란이, 미국 기업 중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를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머스크의 회사를, 특히 중동에 있는 머스크 회사를 우리가
군사적 military target으로 간주하고 우리가 때리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자, 이 소식이 나오니까요. 테슬라 주가도 막 흔들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아마존 있죠. 아마존 기업들 아랍에미리트하고 몇 군데가 이란이 막 때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존 주가가 막 출렁거렸거든요. 그때도요. 왜냐면 단기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란이 미국 기업들을 때리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란에게는요, 이란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본인들이 미군에 의해서 본인 나라 이란이 철저하게 당하고 때려 맞고 있잖아요. 미국을 때릴 수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는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미국을 때릴 수 있는 방법은 자, 미군이 살고 있는 아랍에미리트랄지 중동 지역 아파트랄지 거기를 때리기도 하고 또 미국의 자산일 수 있는 바로 미국 기업들 있죠. 미국 기업들 타겟으로 다 때리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더 지금 이란이 거의 침대 축구로 나오고 있는 거죠. 끝까지 이렇게 또 버티고 있는 거죠. 사실 이란을요, 완전히 굴복시키려면 결국 미군이 지상군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저렇게 공중으로만 때려가지고요, 답 없어요. 그 넓은 땅을 다 때릴 수도 없고, 핵무기를 쓸 것도 아니잖아요. 핵무기를 써버리면 그건 소위 세상 종말로 가자는 얘기거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군대가 들어가서 장악을 해버려야 되는 건데 옛날 이라크처럼요. 군대가 들어가는 순간 5만 명, 10만 명씩 사상자가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는 그 카드는 쓰고 싶지 않죠. 아무리 미국이 맞짱을 정말 대놓고 붙어버리면 당연히 잡을 수 있죠. 근데 미군의 사상자가요. 수천 명, 수만 명 나와버리잖아요. 그리고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지상군 투입되면요. 그래 되면 이제는 이 트럼프의 소위 중간 선거면 다 끝나는 거고요. 본인이 얘기했던 왜 다른 나라에 돈 쓰냐면 동맹국들 군대 빼겠다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다 바보 같은 소리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놓고 동맹국들하고 다 군대 다 빼겠다 그래 놓고 전쟁 중동에다가 괜히 이란하고 전쟁을 해서 돈은 돈대로 쓰고 물가는 물가대로 오르고 기름값 올라서 국민들이 힘들게 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인데 자, 아무튼 지금 이 이란이요 더 미국을 살살 꺾는 거죠. 협상에 또 유리한 이 자리를 갖기 위해서요. 자, 아무튼 이렇게 되니까 출렁거렸지만 다시 테슬라가 회복됐다라는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스페이스X 소식인데요. 자, 스페이스X에 대해서 목표 주가부터 벌써 나왔습니다. 와, 정말 미쳤죠? 자, 오늘 지금 135불로 확정이 됐거든요. IPO 가격이요. 자, 이거 이제 오늘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이 났는데, 자, 이제 내일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벌써 목표 주가가 지금 135불로 시작하는데 190불까지 목표 주가를 내놨습니다. 와, 미쳤죠? 오픈하이머가 먼저 시작했거든요. 아마 이제 줄줄이 나올 겁니다. 자, 오픈하이머는요, 테슬라도 늘 아주 다이내믹하게 지금 전망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스페이스X에 대해서는요, 190불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고, 시가총액이 2.5, 그러니까 2.5 트릴리언까지 껑충 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와, 데뷔하자마자 목표 주가 2.5 트릴리언입니다. 이거는 아마존보다 더 커진다는 얘기죠. 정말 대박입니다. 그러니까 탑5에 단숨에 진입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그 배경들 좀 봐야겠죠. 빨간색으로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이 스페이스X의 경쟁력 무기는 뭐냐면요, terrestrial compute expertise, 그러니까 땅에서, 육지에서, 이 지구에서 컴퓨팅 전문가 능력을 사실 땅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바로 에너지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에너지를 공급하고 또 땅값이 비싸고 또 허락을 받아야 되고 그게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우주로 나갔을 때에 우주는 이제 먼저 깃발 꽂는 놈이 이기는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스페이스X가 가장 최고니까 우주는 그냥 완전 동무대죠. 그런 데 가서 빨리 깃발을 다 꽂아버려야겠죠. 좋은 입지, 좋은 자리 미리 선점을 해야 됩니다. 우주의 부동산과도 같은 거죠. 그래서 가서 꽂고 그 다음에 가서 우주는 기본적으로 대량으로 공급하기가 좋고 cost advantage가 있다는 거죠. 비용이 땅보다 훨씬 싸게 됩니다. 말씀드렸죠, 얼마 전에. 통신 기업 있죠. 통신 스타링크 인터넷 인공위성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간단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만들기도 쉽고, 쏘올리는 거야. 스타쉽에다 쏘올리면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스페이스X에게는요, 완전 기회가 있는 거죠. 소위 하늘이 더 싸니까요.
태양광 뭐 이런 거 저희 전기 공급 자체를 안 세워도 되니까 쌀 수밖에 없습니다. 비용 면에서요. 그리고 스페이스X도 기본적으로 the only vertically integrated AI company죠. 자, 정말 AI 회사 중에 유일하게 수직 통합적 능력을 갖춘 회사가 바로 바로 스페이스X입니다. 왜요? 자, 보십시다. 기본적으로 자본이 있죠. 데이터, LLMs, 하드웨어, manufacturing, engineering, talent. 여러분, 우주에다가 하려면요. 소위 말해서 다 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주를 다 쏠 수 있죠. AI 관련돼서도 싹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돈 뭐 때려박을 수 있죠. 하드웨어 세울 수 있죠. 직접 데이터 센터를 다 짓잖아요. 어떤 회사들이 자기가 짓습니까? 오픈 AI가 짓나요? 아니면 엔트로픽이 짓나요? 엔트로픽도 지금 1조 달러에 육박하는 시가총액을 보고 있는데 지금 엔트로픽도 어때요? 지금 뭐 테슬라에게 의존하고 있고 여러 빅테크들의 클라우드나 그 데이터 센터를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근데 스페이스X는 다 갖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갖춘단 말은 비용이 저렴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따라올 자가 없는 거죠. 스페이스X를요. 그러니까 막강한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전망은요, 파란색으로 알아보세요. 요 두 가지 아주 정말 멋진 표현이죠. 자, 앞으로 이 스페이스X가 얼만큼 커질 것이냐 했을 때 the largest communication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신 회사 중에 가장 큰 통신 회사가 되겠다는 거죠. 이거는 뭐 전 세계의 소위 그 데이터 공급, 인터넷 공급의 최고봉이 되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뭐 지금 스타링크만 해도 1만 기를 쏘올려놨는데 그거 지금 2만 개, 3만 개, 4만 개 가게 되면요. 말 그대로 진짜 지구를 다 뒤엎어가지고 다 접수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Cloud AI Company in the World입니다. 이거 당연한 거죠. AI 관련된 쪽에서 완전히 이제 독보적으로 가져가겠죠. 우주에 데이터 센터 세웠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 쓰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격이 저렴해요. 그러면 주문이 막 들어오죠. 그럼 우주에다가 쏘고 싶은 만큼 계속 쏘면 되는 거예요. 주문받고 쏘고 계속 쏘아서 올리면은 그냥 계속 그 확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건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클라우드 AI까지 다 해버린다? 그러면요, 많은 회사들이 진짜 우주에다가 그런 클라우드 이런 걸 다 두겠죠. 그렇게 되면 소위 말해서 아마존이나 기존의 강자들이요, 그러면 다 밀리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페이스X가 다 먹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물론 거기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러니까 스페이스X는요, 10조 달러, 20조 달러, 30조 달러까지도 갈 수 있는 시나리오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스페이스X는 여러분들이 이제 IPO 상장하고 나서 조정이 오거나 떨어지면요, 무조건 줍줍하셔야 되는 겁니다. 스페이스X도요.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자, 테슬라 세미트럭에 대한 주문이 들어오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오늘 테슬라 주가가 4% 이상, 거의 5% 이상 뛰어올랐다가 뒤에 흘러내렸거든요. 근데 왜 올랐냐면요. 이게 어저께 벨기에 통과됐다라는 소식, 그거 되게 희소식이거든요. 그 벨기에 지금 자율주행 통과됐다는 거고, 그 말은 이제 벌써 5개국인데 점점 확대되겠다는 기대감은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테슬라의 이런 세미트럭 주문이랄지 신규 주문들이 막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들이거든요. 자, 여러분, 지금요. 이 테슬라의 세미트럭은요, 지금 뭐 테스트 해본 사람들은 다 만족스러워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본인들의 내연차들이 계속 쓰고 있는 게 있잖아요. 계약한 게 있고, 쓰던 게 있기 때문에 뭐 한꺼번에 다 바꿀 수는 없는데, 오늘요, 이 ArcBest라는 친구 쪽에서요, 자, 2대의 세미트럭을 일단 오늘 매입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에 이미 파일럿 테스트를 좀 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해보니까, average energy efficiency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일당 1.55kW 정도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적인 에너지 효율성을 분명히 확보했고, 특히나 이제 driver feedback from the pilot was positive. 운전사들이 당연히 피드백이 너무 좋았다라는 거거든요. 이거 당연한 거죠. 그리고 operators highlighted strong visibility. 그러니까 운전사들은요, 내연차 탈 바에는 당연히 그게 좋죠. 뭐 당연한 거. 왜냐하면 내연차 타다 테슬라 타보면 알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operator highlighted strong visibility, 뭐 가시성 좋고 편안하고 overall performance 전체적으로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reliable operation on demanding routes such as 7,200 foot climb over Donner Pass인데, 자, 여기 그 캘리포니아에 보면은 7,200 feet 정도의 오르막 올라가는 거,
아주 올라가는 게 아주 뭐 신뢰할 만큼 잘 올라간다는 거죠. 되게 힘이 좋거든요. 전기차가요. 내연차는 힘 윙윙 하면서 가는데 전기차에 뭐 이 올라가는 건 힘이 워낙 좋으니까 그런 것들은 뭐 당연히 운전수들 입장에서 너무 좋은 거죠. 자, 그리고 맨 아래쪽에 보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당연히 좋기 때문에 이제 천천히 바꿔가려고 하는 거고요. 저 위에도 보면은 나오죠. 벌써 두 대가 이제 아예 디자인이 그렇게 나왔잖아요. 아크베스트라고 붙어가지고요. 색깔도 자기들 걸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겁니다. 막 곳곳에서 보게 될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세미트럭이 앞으로 이 회사는 어디에다가 사용하게 될 거냐? 캘리포니아 안에서의 이제 전체적으로 배달하는데 당연히 쓰는 거고. 그 다음에 planned extension into Reno, 네바다입니다. 캘리포니아 기본이고 네바다, 리노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거죠. 이걸 보면 이제 북가주 쪽에 중심을 두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리노가 저 북가주 쪽에 있는 거거든요. 샌프란시스코 위쪽에요. 자, 그래서 지금 요런 회사들이요. 들어보지도 못했던 회사들이 너도 나도 세미트럭 주문해서 실제 주문해가 타기도 하고 또 지금 막 테스트하는 회사들이 많죠. 테스트해서 다 대규모로 주문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공공기관도 갖고 있던 세미트럭들 다 바꿔야 되고 전부 다 그렇게 하게 될 겁니다. 뭐 지금 뭐 테슬라의 세미트럭이야 독보적이죠. 자, 아무튼 여러 가지 면에서 여러분 테슬라 주가가 지금 뭐 400불대에서 300불대 후반 또 내려가면 또 400불대 초반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매크로며 모든 게 안 좋아서 그렇지 테슬라가 결국 여러분 옛날 지금 22년도가 반복되는 것 같아요. 이러다가 갑자기 튀어요. 지금 굉장히 흐름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이랄지 유럽에서의 뭐 로보택시의 뭐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더 진척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한번 뛰게 되면요 미친 상승을 해버리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 기대하시면서 바이 앤 홀드 하세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레이송 교수였습니다.